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14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1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 상황에서 2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2차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자,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의 말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동훈 장관의 말에도 날이 서 있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명쾌하게 이재명 대표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 이 검사장 출신 이 법무부 장관답게 상당히 명쾌한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할 때 어떤 말들을 할 것인지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들을 보면 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이 변호인이죠. 변호사죠. 본인이 변호사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작년 말에 여러 차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불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까지 막 연습을 했다. 정진상, 김용 불러놓고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에 도어 스태핑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자들의 관심을 온통 다 받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할 때나 그 법무부 청사에 출근할 때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고 여기서 또 답변을 하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 법사위에서도 또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그 법사위에 가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지금 그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그 대장동 개발 비리 그리고 위례 신도시 비리로 검찰로부터 27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데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다. 그냥 이것이 정치보복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다.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수사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조작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고 민주당도 주장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무혐의 처분됐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건 그냥 거짓말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혐의라는 것은 경찰이 문재인 정부 때 한 3년 동안 수사를 하다가 그냥 거의 수사를 하지 않았죠. 하지 않다가 그냥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그러니까 무혐의가 아니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인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를 했고 재수사 결과 압수수색을 또 새로 하니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진술들이 쏟아져 나와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겁니다. 무혐의 결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무혐의 처벌한 사실이 없다. 불송치. 경찰이 수사를 안 하다가 불송치한 거다. 자, 그것을 분명히 했고, 이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인허가권 등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게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왜 내물으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데 한 푼도 받지 않아야지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죠. 돈을 받으면 단순 뇌물죄로 처벌된다. 돈 받았으면 단순 뇌물죄인데 돈 안 받았고 다른 그 성남FC에 후원을 하도록 해서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다. 만약에 기업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으면 성남FC로 안 가고 그건 뇌물죄다. 그런데 우회적으로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3자 뇌물죄다. 한 푼도 안 받은 게 당연하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 김만배 씨가 로비를 해서 그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뒤집혔다. 그러니까 금순일 대법관에게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그런 정언들이 나왔습니다. 녹취록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언론 보도를 보니 이 검사들 이름도 다 나오더라. 검사들도 관리를 했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죠. 성역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 그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사이에 김만배가 로비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법원에서 그 무죄로 파기환송시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킨 그 일에 대해서도 재판 거래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점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서 어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리적으로 이것은 제가 성립이 다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무슨 그 이슈가 아니다. 정치 탄압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 전 회장 지금 오늘 아침에 국내로 송환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그 문제를 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터집을 잡으려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무슨 뭐 기획 금거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재명 검찰 소환과 때를 맞춰서 뭐 그 근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터집을 잡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국민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민주당이 말하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의 배우다. 김성태 전 회장이 조폭 출신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깡패 김성태 씨의 배우, 그러니까 이재명이 궁금한 것이지 이 깡패를 잡아오는 우리나라 그 수사관이 가서 잡아왔죠. 태국 이민국이 체포한 것을. 자,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국민은. 김성태, 깡패의 배우가 누군지 궁금해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아침 국내에 도착을 했어도 기자들과 간단하게 이렇게 문답을 나누면서 본인은 이재명을 모른다, 전화번호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KBS가 태국에서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KBS 인터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외 도피 중범죄자들이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을 해서 일방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던 일이다. 최근에 남욱 씨도 그랬고 최서원 씨도 그랬다.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욱 변호사, 대장동의 남욱 변호사가 그때 대장동 2억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그러다가 귀국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도 뭐 언론사와 인터뷰를 갖고 또 최순실 씨도 그때 유럽 독일에서 계속 귀국하지 않고 그리고 일종의 말맞추기를 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김성태가 KBS라는 언론사를 선택을 해서 이재명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모른다고 하자, 우리 서로.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도 나는 김성태라는 사람을 모른다,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렇게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여러 번 있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주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냅니다. 또 특히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검 정문 앞에서 무슨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자, 그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 또는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도 많으시고 구속된 분도 많으시고 또 김용, 전진상 측근들이 다 구속돼 있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계시다. 자, 대장동 사건 때 두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말하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또 계속 정치 보복이다, 야당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그 수사들은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다.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인가? 지금 사적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전부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을 하고 다 혐의가 막 드러나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아서 쭉 왔는데, 어쨌든 출발은 문재인 정권 검찰인데 그걸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을 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대받아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안들은 지금은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시점을 전후해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동훈의 발언을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곧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해서, 이재명 관련 사건들을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릴까, 그것을 먼저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만큼 다급하다는 겁니다.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목조목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성태 귀국과 관련해서, 송환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제목이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언제까지 칼춤만 출 겁니까? 그러면서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직 내려놓고 여의도로 넘어오라. 민주당 대변인이 때마침 여당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지 않나. 윤핵관 당대표 후보로 나가면 되겠다. 자, 한때 당대표로 나간다 차출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쑥 들어간 상태죠. 근데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로 여의도에 가지는 않겠지만, 당대표 출마를 가지는 않겠지만, 이 설 연휴가 지나면은 국회 본회의장 발언 때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하고 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대장동 비리 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죠.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저번에 이 민주당 농내 뇌물죄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리허설을 했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때를 가상을 해서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그런 프레임을 설치해서 노웅래를 구출을 했습니다. 그 리허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구출을 위해서. 자,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때 연습을 한번 한 거죠. 노웅래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 작년에
저번에 주신 것도 아직 안 썼는데 뭘 또 주시느냐. 또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점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때 한번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는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그때 노웅래도 그랬다시피 이재명도 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면서 본인이 구속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또 장황하게 나열을 하겠죠. 그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는데 이 정진상, 김용 구속 때 이재명이 새벽까지 대장동 소환 대비 연습을 했다. 자, 지금 대장동을 본인은 가장 큰 자기가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이 알고 있죠. 대장동을 가장 큰 자기의 앞날을 가로막을 그런 혐의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겉으로는 정치 탄압이다, 당당하게 맞서겠다 하지만은 상당히 쫄아 있음을, 바짝 긴장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대비해서 사전 연습을 수차례 했다. 작년 말 이루어진 당시 연습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때 대장동으로 먼저 소환될 줄 알았죠. 성남FC보다. 그래서 검찰 소환 대비는 성남FC 사건이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니고 대장동 사건에 집중됐다. 그래서 이재명 스스로도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과의 근본 일척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래서 초조함의 발로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 소환 대비 연습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던 작년 말을 전후해서 이뤄졌는데 검찰의 칼날이 정치적 동지라는 두 척건을 거쳐서 자신에게 본격적으로 조여오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인데 직접 정진상가 구속되기 전에 정진상 등을 불러서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검사 입장에서. 검사가 돼서 물었고, 그래서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과거 10여 년 이상의 행적을 세세히 복기를 했다. 말 맞추기를 막 했다는 이야기죠. 정진상과 이재명이. 그리고 정진상이 구속된 이후에는 변호인들과 함께 그런 작업을 반복했다. 리허설을 반복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그만큼 검찰 수사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초조함의 발로죠. 그리고 초조함의 발로고 또 어쨌든 최선의 본인 보호를 위해서 방어 전략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물려고 하겠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의 이 근본 일척 승부를 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